네, 안녕하세요. 끝반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다가 빠졌는데, 자, 이제 어제 이제 2200, 그리고 19600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다시 빠진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일단은 어떤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되냐면, 저점을 갱신하는 가능성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0.618까지 혹은 786까지 떨어지는 이 가능성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전까지는 아마 약세하게도 될 것 같고, 여기서 반등이 찐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서 저점을 갱신을 하는 거겠죠. 지금 우리가 되게 좀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것은 주봉을 봤을 때 우리의 주봉은 RSI가 저점이었다는 거, 역대 최저점을 찍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또 내려가고 있죠.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거는 2018년과 비슷할 수 있어요. 2018년에도 보시면 여기로 한번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을 주고 한 번에 재차 저점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횡보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상황도 저점, 반등, 저점, 반등, 눌림, 반등, 눌림, 이런 식으로 횡보. 이런 형태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르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거나 아니면 코로나빔처럼 외바닥을 주면서 저점을 깨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정도의 눌림을 주고 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면 좀 가능성이 딱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움직임을 항상 얘기를 하면서 대비를 하고 하는 것이 좋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량이 많이 뜬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뜨면 지나고 나면 가격이 흔들리긴 있었어도 저점이었던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주봉의 거래량이 여기서 떴지만 저점을 낮췄지만 그리고 횡보하고 올랐다는 거. 코인베이스가 항상 주요 지점마다 저점의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던 것이 사실이라서 이 거래량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앞으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광부들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래소로. 이렇다는 건 뭐냐면 결국 채굴자의 항복을 나타내거든요. 채굴자의 항복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굴자들의 항복이 나오면 매도 압박이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되게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제가 그때 말했던 것처럼 MPI, 채굴자 포지션 지수,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거래량으로 많이 보내서 압박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크게 튀었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밑으로 형성이 되고 있죠. 그렇다는 건 얘네들이 어느 정도 항복 물량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물량들은 항복하는 것이 연쇄적으로 나오지만 이거에 대해서 매도 압박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은 되게 압박일 수 있는데, 우리한테 압박일 수 있는데 나중에 되면 얘네들이 항복을 하고 싹 쓸려 나가야 좋은 겁니다. 이후에 오를 때 또 매도 압박이 별로 안 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채굴자들이 지금 진짜 거의 목에 칼이 들어올 정도로, 우리도 힘들지만 얘네들도 진짜 힘들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래픽카드 가격도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항상 그래픽카드가 떨어질 때 좀 저점일 경우가 많았고, 지금 당장 이 바닥이라는 것이 아니고 저점에 준하는 그런 가격 경우가 많았고,
그래픽카드가 많이 오르면 그때는 과열일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갈색 고래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단기간에는 이렇게 매도를 했던 시그널이 있거든요. 이렇게 낮아진 시그널. 그리고 보라색 고래도 별로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범위에서요. 그래도 또 긍정적인 건 파월이 어제 이제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암호화폐는 연준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제대로 된 규제 프레임이 없는 식능 시장이다. 연준이 은행에 대한 규제를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막 나쁜 얘기를 하진 않았고, 이런 거 자체가 뭐냐면 내가 제도권으로 올리겠다 이 소리예요. 결국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올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더 커진다는 거죠. 나중에 되면. 그럼 똑같습니다. 영란은행 부총재에서도 암호화폐 분기 생존 기업이 미래 아마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아마존, 이베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존이 닷컴 버블 때 엄청 떨어졌죠. 이렇게 보시면 자, 고점 대비해서 이제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이 보세요. 95%가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보시면. 그리고 피보나치 상으로도 되돌림이 618에서 786 사이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고점 대비해선 낙폭이 마이너스 95%, 저점부터 고점까지의 되돌림은 약 61.8에서 78.6의 사이로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알트들의 가격이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시면 얘도 고점에서 90% 가까이 떨어졌고, 그리고 피보나치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솔라나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코인들이 대부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낙폭이 형성이 돼 있죠. 786을 넘었네요, 얘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고, 아마존도 그러면 옛날에 닷컴 버블 때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이렇게 얘도 지금 고점 대비 엄청나게 빠졌죠. 아까 제가 로그로 봐서 조금 이상하게 되긴 했는데 고점 대비 엄청나게 빠지긴 했습니다. 얘도 이런 식으로 붕괴가 오거든요. 닷컴 버블에 붕괴가 왔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알트들 중에서 분명히 살아남은 알트들은 이베이, 아마존 이런 식으로 얘가, 그리고 이 저점에서 몇 배가 올랐냐면 로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7만%가 올랐거든요. 700배가 오르면 700배가. 그게 2002년부터 2002년 정도죠. 2001년 10월이니까 그때부터 2021년 5월이면 이제 거의 한 10년 동안, 10년, 9년 정도 동안 엄청나게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부침을 겪으면 제도권을 올랐을 때 뭐 단기간에 엄청나게 상승 이런 건 아니지만 급등도 뭐 정말 안 온다는 소리도 아니고, 이런 종목이 뭔지를 지금 찾아야 될 시간인 거예요. 알트를 볼라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아마존, 이베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것처럼 닷컴 버블이 끝나고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거. 그래서 암호화폐도 어쨌든 규제를 하겠다라는 건 망하게 두지 않겠다라는 소리거든요. 감독을 하겠다는 거. 그것도 심지어 핸들링을 연준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건 코인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결국에는 알트코인이 망하는 코인들이 되게 많을 텐데 망하지 않을 만한 코인들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 애들은 닷컴 버블 이후에 인터넷의 발달로 빅테크가 엄청나게 들어온 것처럼 포스트 빅테크는 암호화폐에서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내 계좌가 힘들고 녹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공부하고 계속 이 펀더멘탈이나 이론적인 부분을 자꾸 보면, 뭐 코인의 펀더멘탈이 어딨어 아직도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고, 우리가 실제로 기업들이 NFT, 메타버스, P2E 시장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직까지 뭐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이 옴니아나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 생기기 전에는, 그리고 처음 생겼을 때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했지만, 지금 대중화가 됐듯이 그걸로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듯이 블록체인 암호화폐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정말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나왔다가 거품이 꺼지고 다시 거품을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시장이 성장해서 이제 점점 이용자 수가 늘어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저는 되게 밝은 미래, 크립토의 밝은 미래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면서 여러분들도 좀 이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만 급락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추가적인 아까 저점 갱신 이런 거 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계속 평정심을 갖고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혼자 매매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다 디지털 달러 발행 찬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건데,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그러면 멤버십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선물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에 선물방 신청 링크가 있고, 멤버십을 신청하시려면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